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다들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올해 계획이나 다짐을 세우곤 하죠.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 법한 이색 새해맞이 행사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4년 1월 1일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이 빠르게 바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서쪽에 위치한 잔드보르트의 한 해변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 행사 현장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수영복과 빨간 모자만 쓰고 바다로 입수합니다. 새해라 그런지 사람들의 표정도 상당히 밝아 보이죠? 와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물구나무 동작까지 보여주시네요. 이날 기온은 영상 8도, 쌀쌀한 날씨였지만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 티베르강 카보오르 다리입니다. 한 남성이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뛰어내리기 전 관객들에게 함성을 유도하고 멋지게 입수합니다. 자, 이제 다음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네요. 일명 미스터 오케이, 베테랑 다이버로 알려진 그는 요통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Ha fatto bene secondo me, perché bisogna amare e rispettare il proprio corpo. Brava, abbiamo parlato un po' di tante cose, forse è stato l'umore, io ho smosso qualcosa ma non credo, speriamo di no. 이 다이빙 쇼를 보기 위해서 다리 주변에 사람들 많은 거 보이시나요?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 행사는 1946년 2차 대전 뒤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다이빙 실력을 과시하면서 일자리를 찾던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가 됐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아드리아 해가 매력적인 크로아티아로 가보시죠. 현지인 관광객 할 거 없이 모두 어울려서 슬라티나 해변에서 전통 쿠칼리 수영을 하며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단체로 산타 모자, 줄무늬 수영복을 입고 공놀이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야말로 축제가 따로 없습니다. Naši prethodnici su pre 20 godina produžavali sezonu kupanja tokom zimskih mjeseci i počeli spontano ovu manifestaciju za Novu godinu koja je prvo izazivala čuđenje prolaznika, a danas je postala jedan od najgledanijih medijskih događaja u cijeloj zemlji, pa i šire. 축제에 마실 게 빠지면 섭섭하죠. 네, 샴페인을 다 같이 나눠 마시면서 새해 첫날을 상쾌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금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황금색 용을 강에 띄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작년 말 유성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살펴보시죠.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우장강변에 뗏목을 띄웠습니다.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용의 모양을 연출했습니다. 길이 300m의 조명까지 설치했는데 하늘에서 봤더니 황금색 용이 움직이는 것 같죠? 중국인들은 붉은색뿐만 아니라 황금색도 선호하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행운을 기원해 봅니다. 하늘에서 선명한 무언가가 번쩍하며 떨어집니다. 바로 유성, 별똥별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영국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포착됐는데요. 촬영을 해서 업로드한 사람도 이를 본 누리꾼도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너무 환상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다면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새끼 판다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자이언트 판다 루이와 딩딩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동물원에서 무려 100년 만에 태어난 판다라 하니 그 인기가 상당하겠죠. 무려 38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아기 판다의 이름은 카티우샤로 결정됐습니다. 러시아어로 영원한 순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얻었지만 아직 엄마 곁에서 떨어지기 싫은 영락없는 아기란 건 분명해 보이죠? 여기는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 궁 앞입니다. 프랑스 줄타기 선수 나탕 폴랭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 50m 높이에 올라가 외줄타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 봅니다. 잠시 누워도 보는데요. 관중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Fabuloso, me pareció emocionante. Llegué cuando ya iba de vuelta, pero me pareció increíble. O sea, tú no ves todos los días estas cosas. 이번 외줄타기 공연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칠레 최대의 공연 예술 축제 테아트로 아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거리 곳곳에서 무료 공연들도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네, 신생아의 표준 체중은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칠레에서 무려 7.1kg에 달하는 초우량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건강 상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년 12월 28일 칠레의 한 병원에서 초우량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인큐베이터 속 아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무게 7.1kg, 키 57cm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아기의 건강은 위중하지만 병원은 기계적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s extremadamente infrecuente que ocurra un nacimiento y el recién nacido pese más de 7 kilos. De hecho, en Chile nunca había sucedido. 2세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르고 또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만 갑니다. Triste a la vez igual, emociones por lo que me está sucediendo, que no pensaba que iba a suceder esta situación tan compleja. 아기는 합병증 우려로 병원을 옮겨 산모와 다른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게요. 로저 페더러 전 테니스 선수가 2018년 호주 오픈을 앞두고 찍은 셀카 한 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일명 쿼카 셀카입니다. 쿼카는 캥거루과에 속하는 소형 포유류 동물로 호주 서남부 로트네스트 섬에 주로 서식합니다. 마치 웃는 듯한 귀여운 외모 때문에 호주인들을 중심으로 쿼카와 셀카를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 남녀 혼성 국가대항전이죠. 유나이티드컵 미국 대표팀인데요. 그들이 쿼카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호주 로트네스트 섬에 모였습니다. 작은 쿼카와 사진을 찍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바닥에 엎드려서 찍어도 보고 들어 누워도 보고 혹여나 도망갈까 숨소리마저 조심하게 되는데요. It's really hard to get a selfie though, so we've really tried. But I got a couple, so we'll see how they turn out. But they're so cute. Oh my God, they're so worth it. 글쎄요, 마지막에 쿼카 인형과 단체 사진을 찍는 거 보니 실패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새해 첫날 당첨금이 1조 995억 원에 달하는 복권 대박이 터졌습니다. 네, 현지 시간인 CNN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잭폿 복권 한 장이 전날 새해맞이 추첨에서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하나로 약 1조 995억 원으로 파워볼 역사상 5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미국 복권 역사에서는 10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당첨된 복권 최고액은 재작년 11월에 터진 약 2조 6,642억 원입니다. 파워볼은 1992년 복권이 시작된 이래 새해 첫날에 파워볼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첨자는 약 5,553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파워볼 측은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7월에서 8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 탐지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은 올림픽을 반년 이상 앞둔 시점인데도 빈대 탐지견 업체에 호텔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후각이 뛰어난 비글이나 레브라도, 저먼 셰퍼드 같은 견종을 훈련해서 빈대 수색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파리의 호텔이 빈대 탐지견까지 써가며 예방에 나서는 건 지난해 프랑스 내 빈대 출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 망신살이 뻗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프랑스 파리에 빈대가 출몰하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파리, 빛의 도시인가 물림의 도시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로 프랑스의 빈대 사태를 꼬집었고 영국 BBC 방송도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가 급증하면서 파리가 빈대 공포에 휩싸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가 올해의 관광지로 한국을 추천하고 그 이유로 안전하고 음식이 싸고 맛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독특하게 섞인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타임스의 제인 멀커린스 기자는 12박 13일간 영국의 한 여행사 초청으로 서울, 부산, 안동, 속초 등을 여행한 상세한 한국 여행기를 실었는데요. 멀커린스 기자는 먼저 부산에서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점들이 있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 문화복합공간인 찜질방 등을 들렀습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과 조계사를 찾은 데 이어 광장시장에서 노점의 비좁은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그 밖에 한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어묵과 김밥, 족발, 순대, 치킨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나쁜 음식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사에 한국 지도를 삽입하면서 공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장과 입대 이야기가 미국에서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미국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쪽 분량의 만화책을 페임 시리즈의 신작으로 선보입니다. 페임 시리즈는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로 앞서 가수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50센트, 배우 제니퍼 로렌스,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을 주인공으로 다뤘습니다. 신작 페임 BTS에는 BTS가 2013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또 2022년 맏형 진을 시작으로 한 멤버들의 입대 과정을 통해 이들이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페임 BTS는 종이책과 디지털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10일 정식으로 출간됩니다.